한자회사가 아주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회사 지금 다 망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안정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공직이 안정되다. 글쎄요,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아이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하면 또 공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의사가 굉장히 인기 있다. 그것도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죠? 의사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40년이 안정적이다. 난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두 아드님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죠? 예, 옛날에 그랬었죠. 예. 만년필로 꼭 편지를 써서 호주머니에 넣어주시는 아빠로 또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렇게 방학 마치고 갈 때는 항상 친필로 편지를 썼죠.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왜 만년필로 쓴 글일까라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의 글이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두 통을 부모한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통을 썼고 어머니가 한 통, 예. 유학을 갈 때 썼어요. 예. 유학을 갈 때 받으셨다고요? 네, 그거는 내가 받았던 이 편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거가 있고 네. 자식한테, 그 다음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아버지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소통인 거죠. 네. 그러면 아버지도 편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직장인들 같으면 해외 출장을 갔다. 그렇게 하면 나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죠? 딸이나 아들한테 바라는 거. 그지?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청학동에 캠프를 간다. 좋은 기회죠. 나는 항상 편지를 썼어요. 기대, 뭐라고 바람. 썼습니까? 평소에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아노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 대한 생각,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런 기대, 예.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뭉쳐졌기 때문에 지금은 성인들이 됐지만 대단히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죠. 친구처럼. 예. 박사님이 유학을 가실 때 받았던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던. 그때가 이제 사업이 굉장히 실패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재기전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많은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항상 아버지는 함께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부모는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군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있든지 간에 항상 자식과 함께 하는 거죠. 네. 그지? 그런 마음을 부모들의 마음을 자식들이 좀 알면은 절대 빗나가서는 안 되죠. 네. 오늘 또 특히 오늘날 아버지들의 삶이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럼 그 아버지의 삶이 힘든다는 것은 자식이면 당연히 아버지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저분을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될까?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자식들이 좀 더 자식다운 자식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모 속 썩이고 하는 건 진짜 내가 속이 상해요. 어제 예를 들면 군대 복학해가지고 대전에 했는데 23살인데 서울에 아주 명문대학을 다니는데 아직도 당구를 많이 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야기죠. 내가 그걸 받고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동하면서 트위터로 바로 올렸습니다. 그죠? 이 친구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뭐가 없냐고. 트위터 50통 정도 막 올라왔습니다. 그죠? 용돈 끊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글라데시 보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거를 나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박사님의 철학은 오늘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열변을 통해서 또 나왔던 얘기는 예. 핵심은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을 최대한 충실하게 즐겁고 유쾌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60대 하다 보면 40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하다 보면 예. 좀 더 나은 내일이 이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6대4도 그 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주 막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있죠. 예. 20대, 30대, 40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두 가지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뭘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점점 범위를 좁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을 갈고 닦는 것. 예. 그 두 가지의 중요한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은 내 경우를 보면은 20대, 30대, 40대를 살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화두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죠? 평생 뭘 하고 내가 살아야 되냐. 그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치? 예. 그 내가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한,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그걸 찾아낸 거라는 이야기죠. 그걸 최종 버전이 완성된 것이 4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자신이 그 분야에서 뭔가를 능력을 개발해내는 것. 그런데 그러면 너무 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그걸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하니까 즐거움과 유쾌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이야기죠. 어떻게요? 예를 들면 몰입할 때의 그런 기쁨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작은 데부터 성취해가는 그런 기쁨이라든지, 그죠? 또 뭔가 이렇게 개선해 나갈 때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쾌함이라든지, 그거는 뭐 게임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 수 있는 기쁨하고 또 다른 종류 기쁨이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신들린 것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게 그 사람한테 노동이 아닌 거죠. 그건 취미인 거죠. 그런 경지까지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 나서 살다 보면.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요? 예. 간단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예. 이 방송을 많은 분을 모셔가 방송해 봤겠지만 방송할 때 그냥 말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은 말 재주가 없는 것보다는 몰입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이 굉장히 본인이 유쾌하게 해야겠다. 재밌게 해야겠다. 그지? 이렇게 생각하고 몰입해 들어가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을 가더라도 지하철에 탔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건성으로 넘길 수 있겠지만 지하철의 광고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통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런 걸 관심 있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사업계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뭘 공부해야 될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요, 박사님. 사실 주위를 보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 공통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